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지방분권.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해 7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네, 지방분권과 의회라는 주제로 3회에 나눠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며 지방분권을 위한 7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중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법령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자치입법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특히 대통령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령, 시행규칙인 부령 등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지방자치의 세세적인 제도들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입법의 영역들이 매우 축소되어 있고 입법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키워드라며 지방의회가 조례가 아닌 지방법률 제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면 다른 분권적인 과제들을 지역 실정에 맞게 법률 제정으로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입법권과 함께 확대돼야 할 권한으로 자치조직권이 있습니다. 이는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스스로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지역 특성에 맞춘 조직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어 개헌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자치조직권, 이것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직원의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이 지방의 행정부와 그 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전부 다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또 명령으로 규정되고 있어가지고 지방의 자율권이 거의 없습니다. 자치단체 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기구의 설립과 운영도 중앙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방분권이 힘을 발휘하려면 지역의 특수성을 강화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결혼 기피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책도 다양해졌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 바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조례안을 시행 중이라고요. 네, 기혼 여성, 특히 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은 질 나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여성 맞춤형 창업교육, 직업교육 훈련 실시 등 사업 시행, 또 여성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려움 없이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네,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데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야말로 직업상 경력이 끊기고 마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나요? 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7 1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취업자 551만 8천 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3%가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 단절의 이유로는 결혼이 34.5%로 가장 높았고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육아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뒀다는 여성이 32.1%나 됐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여성이 24.9%, 기타, 가족 돌봄, 자녀 교육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2014년 38.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던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다시 일을 하고자 할 때 재취업 절벽에 가로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어렵사리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닌 것이 바로 또 근무 여건인데요.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41%로 26.4%인 남성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는 데 반해 여성은 25에서 29세를 기점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경력 단절 발생 이후 상당수의 여성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용시장에 복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씁쓸한 통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현재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등에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법 무료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풍부한 상담 경험을 지닌 센터 소속의 공인 노무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강의하며 교육 이후에도 고충을 겪고 있는 참석자들을 위한 맨투맨 상담까지 지원에 소홀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동부, 서부, 중부, 남부 등 지역별로 위치한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출장 메이크업 아티스트 양성 과정과 직업 상담사 양성 과정도 있고요. 여기에 타 관련 기관과 연계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 교육과 반려동물 관리사 양성 과정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는 만큼 오늘 저희 서울시의회 플러스를 보는 분들 중에 혹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분이 계시다면 꼭 서울시 여성발전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은 후에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수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 두 가지 모두를 잘 해내려는 현대를 살아가는 슈퍼우먼이자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강한 엄마들에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출산과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희생만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 만큼 여성만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